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그동안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읽은 책은 미야시타 나츠라는 작가의 양과 강철의 숲입니다. 이 책은 음악에 관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치고 동맹이라는 일본 소설이랑 그 다음에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그 이치고 동맹을 모티브로 한 일본의 음악 만화를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그 책들을 읽고 나서 좀 잔잔하면서도 음악에 관한 소설들을 읽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에 이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소설이 피아노 조율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고 알게 되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맨 처음에 원래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자기 체육관에 피아노를 조율하러 온 조율사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율사가 조율을 하는 거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율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남학생이 원래 홋카이도의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가 그 산속 마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가기 위해서는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산속에서 산과 숲속에서 살던 남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피아노 조율사를 만나게 되면서 조율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율 전문 학교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조율사가 일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신입인 시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다루는 책인데 피아노 조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아노나 아니면 여러 고객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고객이 고등학생, 여학생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있는데 그 두 명은 피아노가 서로 약간 다른 느낌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에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한 명도 뭔가 치고 싶어 하지 않은, 치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조율사 주인공이 일하던 회사가 그 쌍둥이 집의 피아노 조율을 맡고 있어서 그 조율사가 주인공이 조수로 따라가서 그 쌍둥이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피아노 조율에 대한 좀 기존에 잘 다루지 않던 음악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는 연주자의 이야기는 많이 다뤘지만 조율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 신선한 소재이기도 했고 또 여기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양과 강철의 숲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오는 이유는 그 피아노 보면은 피아노가 해머가 강철현을 때려가지고 소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머 끝에 양모 펠트로 되어 있어서 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철은 그 강철현을 말한 거겠죠. 그 다음에 숲은 여기 소설에서도 자주 비유가 나오지만 주인공이 조율사의 길을 걷는 게 마치 어떤 숲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잔잔한 소설이고 또 이 미야시타 나츠의 문체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다른 소설들을 찾아보니까 이 책 말고도 음악을 다룬 소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도 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온다리쿠 작가의 꿀벌과 천둥입니다. 이 책도 음악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콩쿠르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온다리쿠 작가가 일본의 하마마스시에서 열리는 피아노 콩쿠르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하마마스 국제 콩쿠르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우승한 콩쿠르이기도 해요. 사실 이 책은 그 피아노 국제 콩쿠르의 과정을 그대로 소설로 담았어요. 그래서 참가 등록부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예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선까지의 과정을 쭉 그대로 따라가듯이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러시아 문화예술, 러시아 음악이나 러시아 클래식 음악이나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게 된 계기도 사실 콩쿠르예요. 왜냐하면 2011년에 러시아에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국제 콩쿠르가 열렸는데 그때 2011년에 처음으로 인터넷 중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랑 시차 때문에
거의 막 중요한 경기들은 새벽에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결선에 가면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아주 유명한 곡이잖아요. 대부분의 참가자가 그 곡을 선택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거를 5번인가 계속 반복해서 새벽에 듣다 보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뒤로 러시아 클래식 음악을 좀 찾아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클래식 음악을 알려면은 음악뿐만 아니라 뭐 문학이나 러시아 문화예술 전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이 차츰차츰 넓어져서 그게 지금까지 10년, 11년 정도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라고 하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랑 그 다음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쇼팽 콩쿠르랑 그 다음에 벨기에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이렇게가 세계 3대 콩쿠르라고 하는데 각각의 약간 특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쇼팽 피아노 콩쿠르는 쇼팽 피아노 곡만을 연주하는 콩쿠르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콩쿠르는 뭐 다른 작가들 다 연주해도 되는데 결선에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중에 2개 중에 한 곡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여기는 이거는 여러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을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파이널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바이올린 콩쿠르를 할 때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콩쿠르를 인터넷 생중계로 봤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도 역시 뭐 본선부터 해가지고 결선까지 참가자들이 연주하는 거를 보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좀 팬이 되는 참가자도 있고 그 다음 연주를 듣고 싶은 참가자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소설도 그런 과정에 그대로 담아있어요. 여러 국적의 참가자들이 나오는데 일본 소설이기 때문에 주로 일본 참가자들의 시선에서 쓰여져 있고 또 여기서 좀 인상 깊은 참가자는 꿀벌이라는 게 제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가자 중에 가자마 진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양봉가예요. 그래서 주로 파리에서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여기 일본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인데 그 참가자가 스승이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해요. 그 피아니스트의 거의 유일한 추천서를 받은 제자로 여기 콩쿠르에 나오는데 그 추천서에 이 참가자는 기프트가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콩쿠르계에서 그다음에 딱딱한 클래식 음악계에서 파격적인 연주를 하는 참가자로 나오는데 그 참가자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니의 죽음으로 피아노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참가자도 있고 뭐 여러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음악을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악은 소리인데 글씨로는 소리를 그 자체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콩쿠르에서 연주되는 음악들을 어떻게 글로 표현했나 좀 궁금했는데 뭔가 위화감 없이 그대로 쭉쭉 진행되게 잘 표현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에선 예선 1차, 2차, 3차, 본선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곡을 연주하는 그 곡의 감상이랑 그 다음에 뭐 통과를 해가지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도 역시 참가자들이 곡을 연주하고 그때 곡의 감상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들어있어서 좀 뒤로 갈수록 약간 그 비슷한 형식의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어떤 참가자가 우승할지 어떤 참가자가 다음 무대에 올라갈지가 좀 궁금하게 되어서 끝까지 읽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피아노 콩쿠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은 술술 읽게 될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음악에 관한 소설 2편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